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이에요. 새로운 삶이라는 건 제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이랍니다. 저는 똥차 중에서도 가장 똥차인 인간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똥차 지나가고 벤츠 온다고 지금의 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배려심 넘치고 마음 따뜻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났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똥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툰 글솜씨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전 남편과 만나게 된 건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업체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죠. 아마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저도 진작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경험한 게 많지 않아 무조건 월급 받고 사는 일을 택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라고는 없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기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출근을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그곳에서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던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남자가 똥차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이네요. 이름하고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작년에 입사했거든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또래는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죠? 잘 부탁드릴게요. 전 남편과의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어요.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저와는 달리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에 나름 호감이 생겼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시 쉬는 시간에도 꼭 저에게 와서 말을 붙였고 많이 친해지고 나서는 장난도 서슴없이 치며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희진아,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월급 나오는 날이잖아.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김희진, 오늘 끝나고 뭐해? 나랑 같이 영화나 볼래? 예매권이 생겨서 말이야. 친한 오빠와 여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혼자 자취하고 있는 저를 살뜰히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빠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한 결말이었어요. 젊은 남녀 둘이서 허구한 날 같이 붙어 다니는데 정분이 나지 않을 리 없었죠.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서울이라는 이곳에서 유일한 나의 편이 생겼다라는 마음에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 연애가 1년에 다다르고 있을 때쯤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속도 너무 안 좋고 음식을 먹는 족족 다 토해내며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하루 결근을 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조마조마하며 기다린 검사 결과 저는 임신 6주차였죠. 그때 그 감정이란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면서도 내 몸 안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그날부터 전 남편은 저희 자취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벌써 부부가 된 것처럼 기분이 묘하고 뱃속의 아기한테 엄청난 애정이 생겼어요.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은 책임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오빠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어찌되었든 같이 벌고 있는 거잖아. 이러다 오빠 진짜 몸 상해. 원래 아빠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야 희진이 너랑 우리 아이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본업이 끝난 뒤에 대리운전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혼에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사같이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둘이 집에 들어서자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시어머니는 일어날 생각도 없는 것인지 그저 자리에 앉아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시작부터 꼬였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무서워졌어요. 잔뜩 의기소침해진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톡 쏘아 붙이셨습니다. 예,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조심성도 없이 덜커덕 애를 가졌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아휴, 내가 남사스러워 소원. 참나,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웃기지 않나요? 애를 무슨 저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저 당시엔 그저 내가 잘못한 일인 것만 같아 멍청하게도 제가 죄송하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희 둘 정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게. 생활비도 잘 벌어서 쓰고 있어. 같이 시작하면 금방 돈도 쌓일 거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너무 눈치 주지 말고. 우리 둘 정말 자신 있어. 아이고, 뭐? 자신이 있어? 뭐가 자신 있는데, 어? 이렇게 대책 없이 시작하면 뭐 인생이 잘 될 것 같아?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너는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네 그 개차반 같은 인생에 끌어들여. 대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대성할 수 있는 자기 아들 발목을 잡았다고 말입니다. 전 남편이나 저나 시어머니를 붙들고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저희 두 사람 꼴 보기 싫다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시어머니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을 말이죠. 내가 정말 살다 아우 됐고 어떻게든 돈 구해서 우리 집 근처로 집 구해. 안 그러면 나 이 결혼 허락 절대 안 한다. 어디서 그런 후져빠진 집구석에 우리 귀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니?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저 당시에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기가 돈 한 푼 안 보태줄 거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갈망했던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어 결국 대출까지 받아서 시댁 근처에 집을 마련했어요. 친정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시부모한테라도 받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냥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저와 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자마자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에 살다 보니 어머니는 하고 많은 날 저를 불러 이것저것을 시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밤에도 호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너 얼른 집에 좀 와라. 네 남편이 깍두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네가 와서 좀 거들어라. 또 이 핑계 저 핑계 댈 생각하지 말고 빨리 와. 시간 없어.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정말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도 최근에 저 피 비친 거 몸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오빠한테는 제가 얘기해 놓을게요. 오라면 곱게 올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임신한 게 벼슬이냐? 빨리 와! 저는 직장일 더하기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점차 정신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이도 낳기 전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기 싫어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호출에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라도 이야기하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 싶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나 오늘 어머니랑 같이 종일 깍두기 담그고 왔어. 내가 어지럽고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내일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지 뭐. 아,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마음이 급했나 보다. 당신이 좀 이해해. 안 그래도 엄마 아빠 두 분 다 우리 때문에 심란해 하시는 거 알잖아. 그리고 결국은 그 김치 담가서 우리도 먹는 건데 당신이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 자꾸 엄마랑 얼굴 보고 하다 보면 친해질 거야. 자기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랑 잘 지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부르면 가서 도와드려. 애교도 부리면서 친해져봐. 알겠지? 친해지는 거랑 그냥 가서 일하고 오는 거랑은 다른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어머니랑 사이 좋아지고 싶어서 하고 많은 날 불러대는 것도 참고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뭐가 필요하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해줄게.
나도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힘든 건 힘든 거라고. 아유, 알았어. 알았다고. 나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나 2시간 뒤에 대리운전 뛰어야 하니까 좀 잘게. 시간 맞춰서 깨워줘. 제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무심한 듯한 남편의 행동에 조금 서운했지만 저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괜히 남편에게 풀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조금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앞에서는 힘든 내색이나 표현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미련스러웠죠. 계속 참고 해주니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그렇게 을처럼 구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선을 넘기 시작했죠. 하루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으니 당장 집으로 와서 음식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입덧을 시작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바로 개워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그 돈으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당으로 가셔서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드렸지만 막무가내인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는 그 입 좀 닫아야 돼, 어? 넌 내가 오라고 하면 그냥 토달지 말고 와.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친구들 만난다는데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 하는 버릇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가정교육이 엉망이니까 네가 매번 이런 식이지. 가정교육까지 들먹이며 저를 욕하는 시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른 가서 해주고 오자 생각하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제사라도 지내려는 사람처럼 음식 재료가 끝이 없었습니다. 저기 어머니, 대체 몇 분이나 오시길래 재료를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저희 둘이 이걸 언제 다 해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저 지금 음식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참고 오긴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음식은 할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니, 대체 넌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니? 응? 네 친정에서 배운 것 없이 살았으면 요리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데려다가 살면서 굶길 작정이니? 하긴 네가 얼마나 뭘 안 해줬으면 나한테 김치가 먹고 싶다는 말을 다 할까? 응? 불쌍한 우리 아들. 와, 저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지 자존심상 죽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을 거들먹거리면서 저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말이에요. 어머머, 얘가 지금 뭘 잘했다고 눈물을 흘려? 아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며느리를 봐선. 야, 너 우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버려라. 그날 저는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소리내서 운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막말을 내뱉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한테 잘하려고만 하는 남편도 너무 미웠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퇴근 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줄 거라고 일말의 기대를 했어요.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술 마셨어? 무슨 일 있었어? 그래, 사직서 내고 시원하게 한잔 했어. 왜? 사장하고 대판하고 내가 사직서 얼굴에 던져놓고 나왔어. 속이 다 시원하다. 모르겠다. 나 잘 거니까 깨우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해장하게 콩나물국이나 좀 끓여놔.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는 개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은 자기가 사직서를 냈다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유는 말해주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남편에게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일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날부터 집에 틀어박혀 술과 게임을 즐기며 남편은 피폐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남편 잡아먹는 불효우 같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저렇게 되지도 않았어. 그거 직장 생활하는 게 뭐 얼마나 벼슬이라고 말이야. 네 남편 내조도 하나 못해?
남편이 실직하고 난 후로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도 저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제 탓이라며 울분을 토해내셨고, 생활비가 없어서 더 이상 시댁에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어머니는 당장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라며 밥 먹듯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적당히 하셔라.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소리를 질러댔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애만 중요하냐? 나는 뱃속의 네 애보다 우리 아들이 100배는 더 중요하다. 남편이 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들어할 때 넌 대체 뭐했니? 여자가 돼서 말이야. 남자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줘야지. 우리 아들 저렇게 될 동안 넌 대체 어디서 뭘 했느냐고. 에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더 이상은 못 참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 지금 저희가 그 사람이랑 저 이렇게 둘 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혼을 하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뭘 못하겠냐? 이혼하라는 것도 다 내 아들이 원해서 하는 말이야.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고 하더라. 그게 내 잘못이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는 귀까지 먹었냐? 네 남편이, 내 아들이 너랑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 저는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홧김에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믿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 혹시 어머니한테 나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아니지. 어머니가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지. 아니, 홧김에 한 거 아닌데. 당신이 엄마한테 들은 그대로야. 이혼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왜? 그러면 안 돼? 아, 또 우냐? 진짜 지겨워 죽겠다. 지긋지긋해 죽겠어. 청승 좀 그만 떨어. 네가 이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 알아? 아휴. 울고 있는 저를 외면하고 남편은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하는 날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요. 혼자 모든 진통을 견뎌내고 죽을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어요. 모든 것이 뒤틀린 그런 상황에서도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답니다. 혼자 외로운 출산을 하고 며칠간의 안정을 취한 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갔더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무시하더라고요. 당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이유가 뭔지 정확히 말도 안 해주면서 다짜고짜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당신 애 아빠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야, 너야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여기 너한테 시대가 아니냐? 그리고 별일 없이 잘 나왔으면 된 거지. 왜 이래? 그럼 내가 뭐 네 수발이라도 들어야 하냐? 아이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나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사람이 이러는 건가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뻔뻔스럽게 아이를 외면하는 그 자식의 모습에 화가 올랐죠. 손을 들어 있는 힘껏 그 자식 뒤통수를 갈겨버렸어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남편 놈은 자기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끙끙거리고 있었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내 아들한테 손찌검을 해?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이렇게 근본 없는 애랑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앞길이 훤히 보였다고 했잖아. 아우, 당신 뭐예요? 얼른 서류나 가져다 줘요. 예, 나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네 애 돌봐줄 마음 전혀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너 오면 바로 진행하려고 준비해놨다. 네,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를 낳느라 고군분투하는 동안 남편 놈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와 그 자식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정확히 제 이름 3글자와 그 자식 이름 3글자가 적혀있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삼키며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대단들 하네. 내가 애 낳을 동안 모두들 이혼 준비만 하셨어요?
서류까지 준비한 걸 보니 이미 절차는 다 밟은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고 참 대단하다, 대단들 해. 너는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말이 많니? 응? 쓸데없는 말 말고 얼른 사인이나 해. 그리고 위자료 알아서 챙겨줄 테니까 아이 데리고 당장 나가라. 너랑 조금이라도 같이 있는 거 싫다. 저런 상황까지 겪었는데 같이 살자고 매달린다면 저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겠죠.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사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모나 시부나 남편놈이나 표정에 조금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위자료를 제시했을 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이야기하길래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것도 말이에요. 시댁에서 겪었던 일은 정말 수치스럽고 괴로웠지만 가정법원을 나설 때쯤에는 차라리 이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고 전 남편과 시부모는 그렇게 굴었을 테니 차라리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남편놈이 왜 저랑 그렇게까지 이혼을 하려 했던 건지 제가 그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말야, 당신은 앞으로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마. 나처럼 또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아이고, 내가 망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망친 거겠지. 너 아니어도 난 이미 좋은 여자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겠어? 내가 그래도 그나마 네 자존심 생각해서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말하는 게 너무 가짜나서 말은 해야겠다. 사실 나 재혼할 여자 이미 있어. 돈도 많고 적당히 싹싹하고 너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괜찮은 여자야. 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제게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서 더 많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달라고 할 것 같아 기다렸다가 말했다고 하더군요. 제 자존심을 생각해서 말 안 하려고 했던 것도 다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더럽다 정말. 당신 나랑 살면서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어? 이혼 안 했으면 그것도 숨기고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아빠 노릇 하려고 했던 거야? 사람이 대체 어쩜 이러니? 아이고, 내가 더러워. 야, 오죽했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오죽 네가 답답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아들내미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어. 이거는 네가 나를 욕할 게 아니라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 있잖아, 이거는 네가 여자로서 얼마나 최악인지 드러나는 부분인 거야.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그 여자 내 상황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나 좋다고 하길래 나야 뭐 땡큐지, 안 그래? 그럼 어머니가 너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고 그 여자랑 너랑 결혼하게 만들려고 나한테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이혼하라고 했던 거야? 그걸로도 부족해서 다들 날 속이고 그런 짓까지 꾸미고 있었어? 참 대단한 집구석이네. 아예 계획하고서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구나. 내 뱃속에 네 아이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랑 네 어머니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동안 당하고만 있었던 내가 너무 환심하고 화가 나. 참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다 못해 비참한 진실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끝까지 숨겨줄 것이지. 나한테 왜 진실을 이야기해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 자식이 더더욱 원망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인간 같지도 않게 살아가라고 그 자식한테 악담을 퍼붓고 뒤를 돌아서 길을 걷는데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제 품에 안겨 저를 올려다보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아갔어요. 오로지 내 딸아이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유, 뭘 그렇게 악착같이 혼자서 고생을 해, 안 그래? 내 말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봐. 내가 네 사정 다 얘기해놨다니까는. 그 사람이 괜찮다고 그랬어. 자기도 이혼한 경험 있고 그쪽은 오히려 애 갖고 싶었는데 애가 안 생겨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너 애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했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냐?
내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언니,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애도 없다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나 같은 여자보다는 결혼도 안 해보고 이혼도 안 해본 여자를 찾겠지. 그 사람 그냥 언니가 하도 물어보니까 의례적으로 좋다고 한 거야. 나한테도 그런 얘기 그만해. 알겠지? 내가 너 때문에 환장한다 정말. 야, 그러면 딱 한 번만 만나봐. 그래도 네가 싫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2번 다시 얘기 안 할게. 어? 이 언니 말 믿고 딱 한 번만 만나봐. 내가 지영이 봐줄게. 제가 이혼을 하고서 혼자 아이 키우는 걸 유독 마음 아파했던 친한 언니가 소개팅을 시켜주었어요. 처음엔 저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이 없이 저 혼자서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저는 소개팅을 바로 나갔을 겁니다. 선배 언니는 저를 자기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마다할 일이 없었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려하다가 저는 결국에 그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멀리서 봐도 선한 후광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 정말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선이 누나한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3살 때 급성으로 병이 생겨서 그 병 때문에 먼저 떠났어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전 와이프랑 이혼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면 자꾸 아들아이가 떠올라서 힘들다고 다른 사람 만나서 새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다만 아이 기일이 되면 만나서 같이 가요. 그런 것 외에는 일절 서로 연락하는 일 없고요. 그래서 말인데 괜찮으시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눈치채셨겠지만 그 소개팅남이 현재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를 잃은 슬픔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이를 떠나보냈던 걸 입에 올리면 지난 과거가 떠올라서 힘들었기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이 없이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자식을 먼저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죠.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야기해준 그 남자는 제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만큼 어렵게 손을 내민 것인지 알았기에 저는 그 사람이 내민 손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이것 좀 봐봐. 엄청 신기해. 우와, 우리 지영이가 만든 거야? 멋있는데, 우리 딸.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어릴 때 재혼을 하였기에 딸아이는 재혼한 남편을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신기하게도 딸아이가 크면서 지금의 남편 얼굴을 많이 닮아갔기에 주변에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전 남편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영이 어머니, 아무래도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분이 오셔서 자꾸만 지영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지영이를 데리고 가려고 해서요. 저희가 일단 조치는 취해놨는데 혹시 몰라서 연락드려요. 가능하시면 지영이 아버님이랑 같이 와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디 원수진 사람도 없는데 대체 누가 우리 딸한테 접근하는 건가 싶어 어린이집에 도착해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까지 식은땀이 멈추질 않았죠. 남편 역시 제 연락을 받고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대로 아이한테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안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연차를 쓰고서 아이를 집에서 돌봤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저희 아파트 앞으로 찾아왔죠. 당신이지? 지영이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도 아이도 다 필요 없다고 새로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릴 생각에 신났던 인간이 이제 와서 갑자기 애한테 아빠 노릇이라도 하고 싶어졌어? 미안한데 너한테 아빠 노릇 바라지도 않고 너 같은 인간 우리 지영이 인생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민폐야. 그러니까 내 딸한테 얼씬거리지 마. 야, 너 말 되게 이상하게 한다. 엄연히 내 자식이야. 내가 내 자식 얼굴 보는데 너한테 허락 맡아야 하냐? 양육권이고 면접 교섭이고 다 필요 없다고 말했던 게 너야. 내가 아니라. 뭐야? 왜 우리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건데? 나랑 지영이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와서 들쑤시지 말고 꺼져.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나와 내 딸아이에게 등을 돌릴 때는 언제고 대뜸 나타나서는 자기 핏줄이라며 제 딸아이 이름을 언급하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자식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 한참 동안이나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었어요. 그래, 나도 굳이 너랑 다시 엮일 생각 없어.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든? 그러니까 지영이 피 검사 좀 하자. 한 몇 년 시간 끄는 건 괜찮다니까. 애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수술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 피 검사 좀 하자. 뭐라고? 지영이를 뭘 어째?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런데 지금 내 와이프랑 나랑 뭐가 안 맞다네. 우리 둘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거든. 뭐 다행히 지영이가 있으니 망정이지. 너한테 다시 합치자고 온 거 아니고 지영이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내일 모레 애 데리고 아산병원으로 좀 와. 짝! 저는 있는 힘껏 그 자식 얼굴을 갈겨버렸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후려쳤기에 그렇게나 손이 떨리는 건지 아니면 그 자식에 대한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리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제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당장 몸이 안 좋은 건 아니다만 병원에서 하는 말이 나중에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저는 당장 그 자식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한테 뺨을 맞은 그 자식은 뺨을 맞으면서 뇌가 어떻게 된 건지 더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애한테 그러고 싶니? 야, 그렇게 네 목숨 연명하고 싶으면 네 지금 와이프한테 애 낳자고 해. 니들 둘이서 애 낳아서 그 애한테 신장 이식 해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잘 있는 내 딸을 건드리기를? 네가 애한테 뭘 해줬는데? 네가 뭘 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애 낳기 싫대. 내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영이 있는데 뭐하러 애 낳기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애를 낳으라는 소리를 해서 싸움을 만들겠냐? 안 그래? 그리고 요즘 의학기술 발전해서 신장 이식한다고 안 죽어. 내가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건데 지영이가 아빠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어? 퍽. 그때였죠. 그 정신 나간 놈이 저한테 개소리를 지저대고 있던 그 순간 남편이 나타나 그 자식 명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 남편 놈은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남편은 그 망할 놈을 죽일 듯이 바라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빠? 태어나게 했다고? 그래서 그 어린애한테 뭐를 어떻게 한다고? 이거 진짜 인간 쓰레기네. 지영이 아빠? 네가 지영이 아빠라고 생각해? 야, 일어나봐. 일어나서 네가 네 입으로 똑바로 얘기해봐. 네가 뭐라고? 아이고, 야, 너 그 와중에 재혼도 했냐? 얌전한 척 착한 척하면서 아주 할 거는 다 하고 앉았네. 그래, 내가 지영이 아빠다. 생물학적 아빠가 진짜 친부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얻어터진 상태에서도 전 남편 놈은 저를 향한 비난을 멈출 줄 몰랐어요. 남편 역시 제 전 남편을 보고 화를 감당하지 못했죠. 결국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저희 세 사람은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전 남편 놈은 경찰서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며 내가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해댔어요. 친부인 자기를 남편이 질투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분이 그 상황을 다 촬영해 주셨고 그 영상을 경찰관에게 내밀었어요. 당연히 상황은 역전이 되었죠.
참, 네, 피해자 맞으시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 보아하니 피해자라고 더 우기셔봤자 일만 커질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그냥 조용히 합의하세요. 그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전 남편 놈은 본전 하나 건지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는 경찰서에 간 김에 그놈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고 왔습니다. 자기 신장 이식을 위해서 갓난쟁이 때 한두 번 본 딸아이를 찾아왔던 전 남편 놈은 본전도 못 찾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받게 된 셈이었죠. 거기서 그만 끝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나타나 저를 열받게 했습니다. 너 재혼했다며? 아이고, 그렇게 우리 아들내미 아니면 죽을 것처럼 온갖 궁상을 다 떨더니만은 고제 혼자 있는 거 견디기 힘들어서 결혼을 했어? 참, 너도 참 너다. 그러니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겠지. 그리고 말이야, 당연히 우리 애가 지영이 친부인 거지. 그걸 가지고서는 뭐? 적금 금지 신청을 해? 그리고 너, 지영이 의견은 들어본 거야? 지영이가 우리 애한테 신장 이식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뭐? 내 딸이 당신 아들한테 신장을 줘? 어디서 개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당신 아들 그렇게 안타까우면 당신 신장을 떼어서 주던 당신 새 며느리한테 빨리 자식을 낳으라고 해서 그럼 그 자식한테 신장 주라고 해. 내 딸 건들기만 해봐. 내가 니들 다 싸그리 가만 안 둘 거니까. 저는 전 시어머니도 고소를 했습니다. 진상인 두 모자가 자기네들 이익 쫓다가 고소를 당한 꼴이 된 거죠. 남편은 두 모자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다면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가족은 이곳으로 오게 되었네요. 현재도 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 아닌가요? 다 큰 성인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 인간들 분명 나중에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글을 적다 보니 우라가 치미네요.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들이키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